안녕하세요. 하나와 하루 책 한 장씩 하책장의 하나입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10부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 저자에게 영감을 준 32편의 생생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조셉 시주 박사는 1784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신학교의 총장입니다. 수년 전 모든 일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에 환멸을 느낄 무렵 삶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성경을 펼쳤을 때 다음 구절이 눈에 박혔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처음 읽는 순간 이 구절은 조셉 시주 박사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구절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바닥을 치고도 살아남다. 테드 에릭센은 오래전부터 알래스카에서 어선을 타고 여름을 보내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m 정도의 연어잡이 어선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정도 크기의 배를 운항하려면 선장과 부선장, 그리고 온갖 업무를 처리하는 선원 등 3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조수의 흐름에 맞춰 그물로 연어를 잡다 보니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동안은 일하는 경우도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하기 싫어할 만한 일은 모두 자기 차지였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고통과 피로를 견뎌냈던 일이 다행스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일하는 동안은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걱정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에릭센, 지금 이 문제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만큼 힘들어?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끔찍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면서 용기 있게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바닥을 치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문제점은 대단치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에 걸렸던 나. 퍼시 화이팅은 데일 카네기 앤 컴퍼니 상무이사입니다. 지금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사람 혹은 반쯤 죽은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처럼 온갖 질병에 걸려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화이팅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약국에서 자라다시피 했는데 날마다 그런 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질병들의 이름과 증상에 대해 남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쯤 어떤 병을 두고 걱정하다 보면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의 모든 증상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건강 염려증을 심하게 앓은 것이죠. 온갖 병을 다 앓았는데도 다행히도 자기가 걸린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은 한 번도 죽을 것처럼 아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빠질 때마다 웃어넘기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병의 증상이 보이면 자기는 스스로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 봐. 지난 20년 동안 이런저런 불치병으로 죽는다고 해놓고 지금은 말도 안 되게 건강하잖아. 얼마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도 들었지. 그러니 이제 안달복달 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지 웃어넘기면 안 될까? 화이팅은 걱정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웃어넘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웃어넘기는 일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게 이 글의 요점입니다. 바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냥 웃으십시오. 웃음은 걱정을 쫓아냅니다. 내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진 오트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랑받는 카우보이입니다. 진은 자기 생각에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가족 문제 혹은 재정 문제라고 합니다. 가족 문제를 최소화한 방법이 있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을 따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진 오트리는 가족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정 문제를 최소화한 방법은 첫째,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워놓고 엄격하게 지킨다. 돈을 빌리면 잔돈까지 다 갚았다. 정직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걱정을 낳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나는 비장의 무기를 숨겨둔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원활한 보급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개인의 전투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진 오트리는 새로운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보급선을 절대 끊지 않았습니다. 보급선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패했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진 오트리는 영화배우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연간 10만 달러에 더해 자기가 출연한 영화 수익금의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돈을 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 오트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전 재산을 잃는다 해도 언제나 보급선을 항상 확보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들었던 목소리. 스탠리 존스는 미국의 가장 역동적인 웅변가이자 당대의 대표적인 선교사였습니다. 40년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무더운 날씨도 견디기 어려웠고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 신경과민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러크나우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이었는데요. 자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켜주겠노라. 그래서 스탠리 존스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진정한 평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자기 존재 전체에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31년 전 러크나우에서 나약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신음하던 그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삶은 완전히 바뀌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보안관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1933년 보안관이 찾아와 뒷문으로 도망친 호머 크로이의 이야기입니다. 호머는 포리스트 힐스의 스탠디시가 10번지에 있는 집을 잃었고 그곳은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자 온 가족이 18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걸어다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구매했던 공터는 물론이고 거기에 쏟아부었던 열정마저 잃었고 은행은 집을 압류하여 가족을 길거리에 내쫓았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고 몇 달러를 손에 쥐었는데 이삿짐 위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노라니 어머니가 들러주셨던 속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한동안 그대로 앉아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닥을 쳤고 그동안 잘 버텼어. 앞으로는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지금은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통에게 감사할 정도라고 합니다. 덕분에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바닥을 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을 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압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걱정이나 불안이 괴롭히려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것들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닥을 쳤고 그동안 잘 버텼어. 앞으로는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이 글의 요점은 톱밥을 켜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입시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일대의 강적. 잭 댐프시는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가 싸웠던 가장 강한 상대의 이름은 바로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을 알지 못했다면 걱정 때문에 활력을 잃고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신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실천했습니다. 잭 댐프시가 했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링 위에서 용기를 얻고자 시합 중에도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을 했다. 예를 들어 피르포와 싸울 때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는 내게 타격을 주지 못해. 나는 그의 주먹을 느끼지도 못할 거야. 나는 다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건네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주먹에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둘째,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떠올렸다. 걱정의 대부분은 큰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하는 중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걱정을 계속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일로 걱정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은 짧아. 앞으로 살 날이 많지도 않은데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세상에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 건강이 제일이고 말고. 그런 다음 잠을 못 자고 걱정하다가는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자신에게 주지시킵니다. 이런 일을 밤마다 거듭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몸에 배기 마련이고 결국 걱정 따위는 물을 버리듯 쉽게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훌륭한 방법은 기도다. 시합을 준비하는 동안 하루에도 서너 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링 위에 올라가면 매 라운드 공이 울리기 전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을 이겨낸 비결. 캐슬린 홀턴은 음악교사입니다. 캐슬린은 어린 시절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심장병을 앓던 어머니는 날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20년 후 오빠가 심하게 다쳤는데 오빠는 2년 동안 몹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당시 오빠는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3시간마다 모르핀 주사를 해야 했는데 이 일을 캐슬린이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 연민과 걱정에 빠지지 않고 신세를 한탄하며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2가지 일은 반드시 실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음악을 가르치며 정신없이 살아감으로써 자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는 자, 들어봐.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한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는 동안 그 사실을 잊지 마. 절대로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둘째, 내가 받은 복에 대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기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걱정이 적은 사람도 없으리라고 자부합니다. 이 음악교사는 우리가 카네기 책에서 설명한 2가지 원칙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걱정할 시간을 차단했고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황당한 처방전. 카메론 쉽은 몇 년간 캘리포니아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의 홍보부에서 일했습니다. 갑자기 홍보부 과장으로 승진했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영총괄이라는 엄청난 직함을 달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결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궤양 증상이 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암에 걸렸을지도 몰랐습니다. 카메론은 영화홍보인연합 전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모임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졌고 어느 날 모임을 마친 후에는 알아눕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 차를 세우고 한참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야 다시 출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었고 그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자기 능력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디가 아픈지, 직업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았습니다. 증상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해서 좀 의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2주에 걸쳐 매일같이 프로브, 탐침, 엑스레이, 형광투시경 등 검사라는 검사는 다 받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의사는 담배를 권한 뒤 몸을 뒤로 기대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온갖 검사를 철저히 해봤습니다.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처음 보자마자 당신에게 위궤양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당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자,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여러 장의 결과지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위궤양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돈은 많이 쓰셨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으리라 봐요. 이제 처방을 드리지요.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황당한 처방이라 말허리를 자르려는 순간 그는 자기를 제지하고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당장 처방을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도움을 드리지요. 약을 좀 드릴 거예요. 부작용이 없으니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도 됩니다. 다 드시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긴장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이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다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믿지 않고 약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용 횟수를 줄였고 약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얼마 후 약을 하수구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귀가해 식사 전까지 잠깐 잠을 자며 피로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츰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엄청난 치료비를 냈지만 지불한 돈보다 훨씬 큰 은혜를 입은 법이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의 가사입니다.
이번 10부 제 두 번째 이야기를 요약하려니 이 노래가 생각나더군요. 우리 아무 걱정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알고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에 맡깁시다. 깃털처럼 마음 가벼운 하루 만드십시오. 하하책장의 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